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어제 올려드렸던 K리그 편에 이어서 오늘은 라리가 편입니다. 라리가 8경기와 14경기 전체 픽 포함해서 영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에이바르 경기인데요. 홈팀 빌바오 최근 5경기 전적 보면 2승 1무 1패, 원정 2연전에서 1무 1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죠. 빌바오는 최근 홈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2승 3무, 홈 5경기에서 패배가 없어요. 원정팀 에이바르는 최근 5경기 2무 3패예요. 2연패 중이기도 한데 리그 10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 5경기 전적도 1무 4패인데 6경기 연속 무승이에요. 원정에서 지금 3연패 중이죠. 빌바오가 원정 2연전을 1무 1패로 마치고 홈으로 돌아왔죠. 지난주 그 에이티 마드리드 원정에서는 1대2로 패했고 워낙 강팀이었으니까 상대가 이어진 27라운드 셀타 원정에서는 좀 밀리는 경기를 치렀어요. 근데 끈질긴 수비력 보이면서 0대0 무승부로 승점 하나 챙겨왔죠. 포백 수비 라인이 무실점 경기하면서 6경기 만에 클린시트 기록했고, 그 공격진에서는 비아리브레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공격적인 활약을 펼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상대한테 밀리는 형세이다 보니까 공격 진영의 숫자가 좀 부족했어요.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섰던 그 베렌거도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적극적인 공세를 보였죠. 베렌거가 지금 현재 7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이에요. 후반 교체 출전했던 모냐인도 저돌적인 돌파를 시도하면서 공격진의 숫자가 부족한데도 찬스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이바르는 비아레알과의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키케를 원톱, 브라이언 힐을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반대발 윙어로 배치했는데 브라이언 힐의 반대발 윙어는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경기 중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그 비아레알 고메즈에게 실점했는데 그 전진 패스 한 방에 그 수비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고메즈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패스 속도를 수비진이 전혀 쫓아가지 못했어요. 시작하게 실점하긴 했는데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비아레알을 꽤나 괴롭혔습니다. 오히려 그 에이바르가 볼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했어요. 전반 중반 빌드업 과정에서 이 센터백 부르고스가 공을 뺏기면서 추가 실점을 했죠. 전반 막판 페널티킥을 얻어내자 그 두 번째 실점의 빌미가 부르고스가 키커로 나섰는데 실축하고 말았습니다. 에이바르는 지난 라운드 그 카디스전에서도 디미트로비치 골키퍼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었는데 지금 2경기 연속 실축이에요. 후반 초반 엔리치의 골로 추격하며 공세를 더 높여갔는데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고, 그 에이바르가 매 경기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많은 슈팅을 시도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과도하게 라인을 올리며 공격세를 펼치다가 상대 역습에 치명적인 실점을 허용하죠. 최근 리그 10경기째 승리가 없죠. 원정 2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온 빌바오가 유리한 경기를 치를 것 같아요. 빌바오는 최근 홈에서 안정된 경기력 보이는데 7승 2무 4패, 홈 성적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연속된 실점으로 흔들렸던 수비 라인도 지난 라운드 클린시트하면서 안정감을 찾았죠. 에이바르가 매 경기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공세를 펼치는데 저조한 득점력으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빌바오의 탄탄한 조직력이 에이바르의 압박을 거뜬히 이겨내면서 우세한 경기를 예상되죠. 올 시즌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서로 팽팽한 경기를 치렀는데 로페즈의 멀티골로 빌바오가 2대1로 승리했었죠. 배당률 보면 해외 배당은 빌바오 승 1.8, 무승부 3.6, 빌바오 패 4.3인 빌바오의 승 예상합니다. 셀타비고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홈팀 셀타비고 2승 2무 1패, 최근 성적 무난했어요. 근데 홈 성적 보면 1승 3무 1패, 1패밖에 없긴 한데 4경기 연속 패배도 없어요. 근데 무승부가 좀 많은 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3승 2무, 기세가 아주 좋죠. 챔피언스 리그도 8강 진출 확정지었어요. 최근 원정 5경기에서 4승 1무, 원정 5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셀타비고가 최근 3경기째 패배가 없죠. 지난 라운드 빌바오 홈 경기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그 빌바오 수비 조직의 끈끈함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0대0 무승부였어요. 오른쪽 측면으로 나선 멘데스가 돌파, 크로스, 중앙을 향한 패스 전개, 공격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플레이를 했어요. 아스파스도 그 특유의 왼발을 앞서서 공격을 주도했죠.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미나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 찬스가 몇 번 왔는데 마지막 슈팅 정확도가 좀 부족하면서 득점에 실패했죠. 수비 진영에서는 센터백 무리오가 상대 키플레어 베렌거를 전담막하면서 터프한 수비로 무실점 수비를 이끌었죠. 수비형 미드필더 타피아와 공격형 미드필더 놀리토도
서로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면서 그 중원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줬습니다. 셀타는 최근 홈 5경기에서 1승 3무 1패, 승리가 1승밖에 없어요. 최근 9경기 중에서 홈 4연승을 거둔 뒤에 급격히 홈 승률이 떨어지고 있죠.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벤제마의 눈부신 활약을 바탕으로 연승을 기록했죠. 지난 라운드 엘체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벤제마의 멀티골로 역전승했고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전에서도 벤제마의 활약으로 승리했어요. 엘체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라모스가 약 2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르면서 수비 라인에 합류했지만 이 코너킥 상황에서 먼저 선제골을 내주면서 좀 흔들렸죠. 챔피언스리그를 대비해 로테이션을 돌렸던 지단 감독 실점하자마자 모드리치, 호드리고, 크로스 공격적인 선수들을 연이어 투입하면서 공격력을 더 높였어요. 그리고 벤제마가 그 모드리치와 호드리고의 도움을 받아서 2골을 터뜨리며 역전했죠.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그 비니시우스의 측면 돌파를 통해서 상대를 경기 초반부터 공략했어요. 경기를 우세하게 끌고 가면서 3대1 완승을 거뒀죠. 최근 근육 부상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 복귀한 벤제마가 복귀한 뒤에 3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면서 아주 월드클래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레알은 리그 원정 경기에서 단 1패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8승 5무 1패, 리그 전체 원정 성적 2위를 기록 중이죠. 주중 챔피언스리그를 치렀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셀타비고는 레알을 상대로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셀타비고 홈에서도 7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수비 라인에 라모스가 복귀하면서 안정감이 더해졌고 벤제마의 득점력이 폭발한 이 레알을 셀타비고가 견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17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루카스와 아센시오의 골로 레알이 2대0 완승을 거뒀죠. 해외 배당률도 셀타 승 4, 셀타 우승부 3.8, 셀타의 패 1.8입니다. 셀타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우에스카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리그 최하위 우에스카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 그래도 그라나다를 상대로 홈에서 1승을 거두긴 했어요. 최근 홈 5경기 전적을 보면 1승 1무 3패인데 홈에서도 딱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오사수나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무난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5경기 전적 역시 2승 1무 2패, 최근에 알라베스, 레반테를 상대로 원정에서 2연승을 거뒀어요. 최하위 우에스카가 2경기 연속 4실점하면서 수비 라인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지난 26라운드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는 예상외의 선전을 펼쳤지만 수비 조직이 무너지며 난타전 끝에 패했죠. 3대4로 패했죠. 공격적인 부분은 꼴찌 팀답지 않게 잘 풀어나간 경기였는데 상대의 그 빠른 역습 및 빠른 패스 플레이, 공간 창출에 수비진이 전혀 대응하지 못했어요.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상대에게 불리한 헤딩 슛을 내주면서 공에 집중하면서 상대 선수를 놓치는 그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이었죠. 27라운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이 수세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는데 리오넬 메시의 개인기량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뒤로 물러서는 수비를 하다가 중거리 공간을 내주면서 중거리 슛을 너무 손쉽게 허용하면서 또 실점했죠. 이 세트피스 실점도 또 나왔고요. 센터백 폴리도가 상대가 눈앞에서 헤딩 뜨는 거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 2경기 연속 4실점하면서 수비 조직이 무너진 것이 아주 심각했죠. 공격진에서 라파미르는 PK를 얻어내며 성공시키며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어요. 골 외에도 그래도 우에스카 역습 중심에는 이 라파미르가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바이아돌리드와의 홈경기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친 오사수나죠. 근데 마무리에 정확도, 슈팅의 정확도 부족으로 0대0 무승부예요. 최전방에서 칼레리와 부디미르 투톱이 나섰고 칼레리가 약간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프리롤 비슷하게 공격 전진형을 휘젓고 다녔는데 마지막 마무리 과정, 이 패스 슈팅이 너무 부정확했습니다. 전반 중반 스로인 상황에서 칼레리 슈팅이 골망을 한번 출렁이긴 했는데 이 슈팅할 때 앞에 서 있던 부디미르의 시야방이 오프사이드로 VAR 판독 끝에 골이 취소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바이아돌리 날카로운 역습의 위기를 몇 차례 맞이하긴 했는데 상대 슈팅 실수가 아니었으면 실점이나 다름없는 상황들이 있었죠. 하위권 팀의 역습에도 대처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부디미르가 4경기째 무득점, 칼레리 역시 5경기째 무득점이에요. 최근 5경기에서 단 2득점이 그치고 있죠. 공격진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하위 우에스카는 스쿼드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죠. 상위권의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전술 바탕의 역습 위주로 나서는데 홈에서는 웬만해서는 공격적으로 나서요. 마치 뭐 아니면 도 이런 성격이죠.
최근 홈 2경기 연속 3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만큼 실점도 많았어요. 6득점에 6실점이죠. 원정팀 오사수나는 최근 5경기에서 2실점으로 수비력이 안정된 모습이죠. 최전방 부디마르와 칼레리의 득점포가 안 터져서 승점을 못 챙긴 거예요. 라파미를 앞센 우에스카의 공세를 오사수나의 수비력이 충분히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오사수나가 홈 2점을 살려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해외 배당률 현황을 보면은 우에스카 홈 승이 2.5, 무승부 3.25, 패가 2.80이에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에스카의 무 아니면 패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는 바이돌리드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홈팀 바이돌리드는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 승수가 좀 적어요. 최근 5경기 홈 경기 전적도 1승 1무 3패입니다. 최근 홈 성적이 저조합니다. 7경기에서 단 1승을 거두고 있어요. 원정팀 세비야 2승 1무 2패죠. 다시 리그의 연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원정 5경기 전적도 2승 1무 2패인데 최근 원정에서 좀 3연승 무승인데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있고 해서 좀 경기 수가 많았죠. 홈팀 바이돌리드는 지난 27라운드 오사수나 원정 경기에서 팽팽한 경기를 펼쳤어요. 왼쪽 측면 수비로 나선 올라자가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한 크로스를 보이면서 상대 측면을 좀 잘 괴롭혔죠. 전체적으로 수비적인 부분은 잘 운영됐고 역습 시의 공격 전개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 승리를 가져오기에는 최전방에는 가르디올라 바이스먼의 파기력, 이 정확도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선 오렐라나는 역습 상황에서 2차례 거의 진짜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골문을 향한 슛도 아닌 골대를 크게 벗어나는 어이없는 슈팅으로 기회를 날렸어요.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최전방 공격수 바이스먼이 4골에 그치고 있고 27경기를 치르는 동안 25득점, 경기당 평균 한 골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등권 언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격진의 분발도 필요한데 이 미드필더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세비야가 지난 27라운드 베티스를 상대로 승리했죠. 최근 경기 수가 많아서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우려됐고 실제 경기에서는 베티스에게 좀 밀리는 형세였어요. 그래도 오캄포스, 엔네시리, 수소, 선발 출전한 공격진의 개인 기량으로 공격 진영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엔네시리가 수비 진영에서 넘어온 롱 패스를 상대 골키퍼마저 제치면서 결승골을 기록했어요. 교체 출전한 수비형 미드필더 부대인은 지난 라운드 그렇더니 이날 경기에서도 치명적인 백패스 미스로 아주 위기를 자초했죠. 출전할 때마다 실수로 팀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이제 주중에 치러진 엘체와의 그 2라운드 수년된 경기에서는 하위권 팀이라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2대0 완승을 거뒀죠. 수소의 먼 크로스를 엔네시리가 높은 타점에 헤딩골로 장식하며 리그 2경기 연속골이자 세계에서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3경기에서 4번째 골을 기록했어요. 후반 교체 투입된 바스케스가 추가골을 기록하며 마무리했죠. 세비야는 이제 리그 외에 다른 대회에서 다 탈락했죠. 리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바이돌리드가 아무리 홈이라 할지라도 세비야를 상대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죠. 세비야가 최근 경기 수가 많았던 만큼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우려는 되는데 매 시즌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아니면 라리가 이렇게 병행하면서 스쿼드가 두터운 팀이에요. 바이돌리 수비력으로 세비야의 공격력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세비야는 엔네시리 외에도 하다디, 오캄포스, 대용, 수소, 질베예요. 언제 골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공격진이죠. 지난 14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세비야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세비야는 최근 바이돌리드 원정에서 2연승 중이죠. 해외 배당률 보면은 바이돌리드 승에 4.33, 무승부 3.50, 바이돌리 패 1.85입니다. 저희 예상도 바이돌리의 패입니다. 다음 경기는 헤타페와 엘체입니다. 홈팀 헤타페 1승 1무 3패. 근데 최근 분위기가 영 좋지 않죠. 최근 홈 5경기 전적을 보면은 2승 2무 1패로 최근 홈 성적은 무난해요. 엘체는 1승 4패. 승수가 적긴 한데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력이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들이 워낙 강팀들이었죠. 엘체는 최근 원정 5경기에서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12경기에서 지금 원정 3무 9패, 승리가 없은 지 너무 오래됐죠. 지난 27라운드 1위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0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헤타페는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 운영에 밀리면서 점유율을 내주고 슈팅도 15개나 허용했어요. 다행히 소리아 골키퍼가 좀 선방을 보여주면서 무실점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역습 위주의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 리그 최소 실점 견고한 에이티 마드리드의 수비력을 뚫어내기에는 무리였죠.
헤타페는 거친 팀 컬러답게 이날 경기에서도 경고 2장 그리고 퇴장 1장을 받았어요. 두 경기 연속 퇴장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죠. 이날 경기에서는 후반 중반 그 오른쪽 측면 수비로 나섰던 니움이 정말 불필요한 파울로 퇴장당했어요. 사이드라인에서 공을 살려내며 넘어진 그 로디를 향해서 덤벼들다가 자기가 주체하지 못하고 정강이를 밟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경고를 받았었는데 VAR 판도 끝에 레드카드로 바뀌었죠. 엘체는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23라운드 셀타비고에게 패한 후 알미론 감독이 사임하고 에스크리바 감독이 부임하면서 24라운드에서 18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근데 이어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3대0으로 완패했는데 워낙 강팀이니까. 근데 이어진 그라나다 원정에서 좀 경기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2대1로 패했어요. 이어진 세비야 홈 경기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내줬는데 역습 찬스하고 세트피스 찬스를 살리면서 2대1로 아주 깜짝 승리를 챙겼죠. 27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피에르 모렌트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의 활약으로 선전을 펼쳤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모렌트의 날카로운 킥을 칼보가 헤딩골로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죠. 결국 레알에게 후반 2골을 내주면서 패하긴 했는데 이전에 비해서 경기력이 확실히 안정됐습니다. 지난 주중 치러졌던 세비야의 수련된 2라운드 경기에서는 세비야의 공세에 밀리며 수비적으로 나서며 그 역습을 노리긴 했는데 역습의 완성도가 조금 낮았죠. 2대1로 패했습니다. 근데 최근 패배가 많긴 한데 상대가 다 워낙 강호들이었어요. 세비야, 레알, 바르샤, 그라나다. 너무 거친 플레이로 경고 퇴장이 많은 히타페죠. 매경기 스스로 시한폭탄을 안고 뛰는 모양새예요. 엘체는 감독 교체 후 경기력이 차츰 나아지는 모습. 근데 최근 상대가 다들 리그 너무 강호들이었죠. 지금 맞대결 전적상 헤타페가 엘체를 상대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올 시즌 18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구티 골로 엘체가 앞서갔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마코네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3대1로 역전패했죠. 상대 전적을 놓고 본다면 헤타페의 우세가 예상되는데 최근 두 팀의 경기력을 놓고 보면 엘체의 반격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피델과 모레테, 좌우 측면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헤타페의 수비벽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요. 배당률은 헤타페 승 1.73, 무승부 3.25, 패 5.50인데 저희는 이와 헤타페의 무 혹은 패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발렌시아와 그라나다 경기입니다. 최근 2승 3패, 경기력 기복이 조금 심한 발렌시아입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괜찮아요. 최근 3승 2무, 홈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죠. 원정팀 그라나다는 최근 3승 2패인데 유로파리그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그라나다 원정 성적이 좋지 않아요. 1무 4패, 리그 원정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발렌시아의 최근 성적이 들쑥날쑥하죠. 27라운드 레반테 원정에서는 3-4-3 전술로 나섰는데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 공격으로 나서서 그 특유의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탈압박 그리고 공격을 주도했죠. 경기 내용이 나쁘진 않았는데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처가 잘 안됐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디아카비의 패스 미스로 역습을 당했고 최근 폼이 좋았던 그 마르텍이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코에야가 위협적인 측면 돌파는 좋았는데 아마 측면 돌파를 하고 나서 중앙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크로스나 패스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긴 했는데 발렌시아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센터백 디아카비가 실점 장면 외에도 잔실수가 몇 번 더 남았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솔레르는 경고 누적으로 지난 라운드에 출전하지 못했었죠. 그라나다는 27라운드 소시에다와의 홈경기에서 승리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었죠. 소시에다와 팽팽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은 디아즈가 슈팅했고 이게 운이 좋게 수비수 산체스의 종아리에 맞고 굴절되면서 행운의 결승골이 됐어요.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며 경기 수가 많아진 그라나다에게 아주 운이 따랐던 경기죠. 이어진 주중 몰데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1차전 2대0 우위를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공격적인 운영을 했죠. 전반 중반 상대 측면 크로스를 발레조가 걷어내려다가 이 자책골로 실점을 먼저 했는데 후반 교체 투입된 솔다도가 LLI 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했어요. 경기 막판 특히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경기는 2대1로 패했는데 1차전 2대0 승리했던 만큼 그라나다는 유로파리그 8강 진출에 성공했죠. 유로파리그까지 치르면서 경기 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부상자가 좀 많다는 점 이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발렌시아가 최근 홈 성적이 매우 좋죠. 3승 2무 무패 5경기 연속도 득점을 하고 있고 반면 그라나다는 올 시즌 라리가 20개 팀 중에서 원정 성적만 놓고 보면 최하위입니다. 2승 3무 8패 리그 원정 7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마지막 승리도 강등권에 있는 엘체를 상대로 거둔 승리였어요. 또한 발렌시아는 그라나다와 최근 홈 맞대결에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보입니다. 4승 1무를 기록 중이고 최근 홈에서 8경기를 치르는 동안 7승 1무예요. 올 시즌 순위표는 그라나다가 위에 있는데 그라나다가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른 점, 그다음에 상대 전적, 발렌시아의 홈 성적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발렌시아가 홈에서 그라나다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당률 역시 발렌시아의 승 2.1, 무승부 3.4, 패 3.4입니다. 발렌시아의 승 예상합니다. 다음은 비아레알과 카디스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3승 2패, 최근 3연승 행진을 거두고 있죠. 최근 홈 5경기 전적은 2승 1무 2패인데 리그 홈 경기가 4경기째 승리가 없어서 조금 찜찜해요. 운정팀 카디스는 1승 2무 2패, 리그 9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근 원정 5경기 전적도 2무 3패, 개막 후 원정 4연승 후에 지금 9경기째 원정에서 승리가 없어요. 비아레알은 지난 27라운드 에이바르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유로파리그 원정 승리에 이어서 원정 2연승을 기록하고 돌아왔죠. 에이바르전에서는 경기 시작과 함께 깔끔한 역습 플레이로 선제골을 성공했어요. 모레노가 반대 방향에서 쇄도하고 있는 고메즈를 향해서 날카로운 킬패스로 골을 만들었고 또 모레노가 전반 중반 역습 상황에서도 빠른 드리블 돌파로 바카의 골을 도왔죠. 상대 에이바르가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위협하긴 했는데 비아레알이 날카로운 역습 카운터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날 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 카프에가 후반 중반 퇴장당했어요. 지난 1월 팀이 합류하면서 수비적인 역할을 책임져 주던 그 카프에의 퇴장 공백, 아무래도 코스타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디나모 키예브전에서는 전력적 우위를 통해 조금 수월한 경기를 치렀어요. 전반 초반 모레노가 헤딩골로 앞서 나갔고 전반 중반에는 또 모레노가 날카로운 왼발 슛으로 추가골을 기록했죠. 2대0 승리예요. 유로파리그 8강 진출 확정했죠. 카디스는 지난 27라운드 알라베스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강등권 알라베스 원정에서 승리를 노렸는데 알라베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전반 중반 레제마 골키퍼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위험했는데 알라베스 호셀루가 빈 골문을 향해서 슈팅했는데 이게 골문 위로 넘어가 버렸죠. 위기를 넘긴 카디스는 그 산체스가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후반 들어 카디스가 공격 위주로 경기를 펼쳤는데 결국 후반 막판 세트피스 상황에서 센터백 칼라가 헤딩 경합 중에 페널티킥을 얻어냈죠. 알렉스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1대1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호세마리는 유연한 경기 운영이 돋보였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면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왼쪽 측면 미드필더 페레아와 측면 수비 에스피노의 호흡도 좋은 편이었죠. 비아레알이 유로파리그를 치르느라 경기 수가 많아 체력 안배가 걱정이긴 한데 홈에서 카디스를 상대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공격수 모레노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2골을 기록했고 이전 에이바르 원정에서는 2도움을 기록했죠. 허벅지 부상에서 복귀한 뒤 리그 6경기, 유로파 4경기, 총 10경기를 치르는 동안 9골에 6도움이에요. 아주 미친 월드클래스급 활약이죠.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비아레알은 3승 2무, 8경기째 패배가 없죠. 비아레알 홈에서는 3차례 대결에서 2승 1무, 비아레알이 진 적이 없어요. 지난 7라운드 카디스 원정 맞대결에서는 비아레알이 일방적인 우세한 경기를 펼치긴 했는데 마무리 결정력 부재로 0대0 무승부로 마무리했죠. 배당 역시 비아레알의 승 1.36, 무 4.5, 패 9.0입니다. 비아레알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소시에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그라나다전 패배로 해서 잠깐 한풀 꺾인 소시에다예요. 홈 5경기 전적은 3승 1무 1패, 리그 홈 경기에서 5경기째 무패이죠. 바르셀로나는 최근 4승 1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선 바르셀로나입니다. 최근 원정 5경기 3승 1무 1패, 올 시즌 리그 원정에서는 단 3패밖에 없습니다. 소시에다가 지금 최근 리그 8경기 만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라나다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내용 팽팽하게 펼쳤는데 그라나다에게는 행운, 아주 소시에다에게는 불운의 골이 터지면서 0대1로 패했죠. 선발로 나선 오야르자발 이삭이 전방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선보이긴 했는데 슈팅들이 이날따라 유독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좀 득점을 실패했죠. 후반 초반 그라나다의 그 코너킥 상황에서 크로스 올라온 걸 소시에다가 걷어냈는데 이 박스 앞쪽으로 날아간 공을 그라나다 디아즈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하필 이 공이 그 센터피스 공격이 가다가 산체스의 종아리에 맞으면서 골절되고 이게 그대로 골문으로 향했어요. 소시에다 레밀 골키퍼도 이건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실점이었죠.
소시에다는 실점 이후에 그 포르투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는데 결국 그라나다의 수비벽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오랜만에 패배를 맞이했죠. 바르셀로나는 지난 27라운드 우에스카와의 홈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뒀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한 만큼 이제 리그 우승을 향해 집중해야 될 상황이죠. 수비적으로 나선 우에스카를 상대로 전반 초반부터 아주 메시가 슈퍼플레이를 보이면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경기를 주도했죠. 상대가 한 골 웅크리며 물러서자 그렇지만 영리하게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어요. 리그 최하위 팀을 상대로 여유로운 경기를 펼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죠. 구강컵 결승전을 제외하고는 그냥 리그만 남아있는 바르셀로나예요. 당분간 바르셀로나의 리그 경기력이 매우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소시에다는 최근 리그 홈경기 2연승 5경기 무패 중이죠. 원정승 바르셀로나는 최근 리그 원정 8연승 중이에요. 12라운드 카디스 원정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후에 8연승을 거두고 있죠. 챔피언스리그 탈락 후 리그 올인 모드에 돌입해야 되는 바르셀로나. 이거 소시에다가 막아내기 힘들겠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소시에다는 1무 4패, 12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소시에다 홈에서도 최근 5경기 1무 4패입니다. 지난 1월 슈퍼컵 4강 소시에다 홈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승리했고 리그 19라운드 바르셀로나 홈 경기에서도 2대1로 바르셀로나가 승리했어요. 바르셀로나의 대형이 그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다 골을 기록했죠. 해외 배당률 현황을 보면은 소시에다 승인 3.5, 무해 3.8, 패 1.95입니다. 소시에다의 패 예상합니다. 저희 14경기 최종 픽 다시 설명드리기 전에 그 수원FC 박지수 선수가 또 심판 판정이 번복되면서 전북전에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전북 승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경기 제주 광주는 여전히 제주 승무, 제주 득점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요. 빌바오와 에이바르는 빌바오 승, 셀타 레알은 셀타 패, 우에스카와 오사수나는 우에스카의 무 혹은 패, 바이돌리와 세비야는 바이돌리 패, 강원과 인천의 경기, 기세가 오른 인천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무패, 성남 포항은 포항이 우세해 보여요. 수원과 FC 서울, 이건 사실 승무를 예상하긴 하는데 결과를 정말 예상하기 힘든 더비 매치입니다. 슈퍼 매치. 대구와 울산은 대구의 패, 헤타페와 엘체. 이건 저희가 봤을 때는 헤타페 무승부 혹은 엘체의 이변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발렌시아와 그라나다, 발렌시아의 승, 무. 비아레알과 카디스, 비아레알 승, 소시에다 바르셀로, 소시에다의 패. 이렇게 1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저희 S호프의 분석 영상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프로토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